미국에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추진 중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도 알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네, 오로지 비트코인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ETF 통한 유입도 비트코인 위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가 특히 뭐 XRP 같은 거 엄청 오르면 막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포모가 막 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트가 막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기쁜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2년 유예됐습니다. 그 어떤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금투세는 폐지됐고요.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유예가 됐습니다. 그러면 2027년 1월 1일부터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26년 31일 말까지, 이때까지 번 수익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너무 다행히 정부와 여당의 2년 유예에 동의를 하고 이제 과세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거는 이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증여세는 여전히 내는 겁니다. 증여세는 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론 미성년 자녀에게 뭐 한 2천만 원까지, 성년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과세가 맞는데 그것도 홈택스 통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성년 자녀에게는 그냥 업비트로 증여하면 되는데 미성년 자녀는 계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업비트 계좌 못 열거든요. 미성년 자녀는. 그런 경우를 위해서 지갑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증여를 해야 되거든요.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이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래동 공부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래동 공부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여긴 저희 커뮤니티 카페이고 여기가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10월, 11월, 12월 여기 4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가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바이낸스 사용법과 개인지갑 사용법, 하드 월렛보다는 소프트 월렛을 씁니다. 하드 월렛보다 소프트 월렛이 좀 더 쉬워요. 사실 뭐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강의합니다. 오늘은 홈택스 통해서 가상화폐 증여를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신고해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증빙 자료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 쪽은 특별히 더 필요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 2.0 시대의 암호화폐 투자 전략 윤수목 대표님 강의인데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저도 함께 공부할 예정이고 주식과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심도 있는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흐름을 보시면 조금 계속해서 횡보하는 중이죠. 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어저께 뭐 좀 오르나 하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제 톡방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새벽 2시까지 좀 지켜봤거든요. 좀 뭔가 분위기상 좀 되게 막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지켜봤는데 계속해서 좀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기는 거죠. 아직은 뭐 특별히 이렇게 이렇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반면에 토탈2인데 비트코인을 제외한 코인들의 흐름이거든요. 얘네들은 뭐 누가 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암호화폐 쪽에 좀 오랜 규칙이기도 합니다. 비트가 쭉 오른 다음에 엄청나게 급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횡보하잖아요. 그 다음엔 알트장이 옵니다. 지금은 본격적인 엄청난 알트장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좀 미니 알트장 정도 온 것 같거든요. 이게 비트코인을 제외한 전체 암호화폐 시총인데 한 16% 정도 증가했죠. 5일 동안 16%. 뭐 이걸 보면은 미니
알트장이 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몇몇 알트들은 좀 투자하고 싶은 충동을 좀 많이 느끼시는 시장일 것 같습니다. 좀 알트 포모가 좀 많이 오시게 될 것 같거든요. 코인마켓캡에서 주요 알트들 상승률만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퍼포먼스가 좀 두드러졌던 거는 리플이죠. 리플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가면서 솔라나도 제치고 BNB 뭐 이런 거 진짜 제꼈고 솔라나들 제꼈죠. 리플의 상승이 좀 제일 컸습니다. 일주일 동안 52.8%가 올랐거든요. 한국 가격으로도 한 3,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은 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니까 한국 가격으로 얼마인지는 업비트 들어가 봐야 되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한 3,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 고점은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플 투자를 무서워서 못하는 이유가 이걸 보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역대 최고가거든요. 정확한 날짜 모르겠는데 2017-18 시즌에 왔었어요. 2018년 1월 1일이 있는 그 주에 18년 초에 이렇게 최고가 5,000원 가까이 쐈죠. 이건 우리나라 차트입니다. 업비트 차트예요. 5,000원 가까이 쐈다가 지난 시즌에는 리플 투자하시는 분들 말에 의하면 SEC랑 소송 때문에 가격이 많이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못 올라갔었는데 게리 겐슬러 이제 물러나기로 했죠.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있으면 물러나게 되거든요.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과 함께 물러나게 되는데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21년 고점은 한 2,500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000원 찍었습니다. 지금 3,000원 근처까지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리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오를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300%가 한 달 만에 올라왔네요. 300%면 4배가 오른 거잖아요. 4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한 750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3,000원 정도까지 한 달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SEC 쪽 이슈가 확실히 좀 리플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리플이 XRP가 비트코인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이더리움을 넘어설 것이다. 저는 거기도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보다 이더리움이 좀 작죠. 얘네들을 기타 알트라고 할게요. 기타 알트 뭐가 됐든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거는 저는 최소한 이번 사이클에서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어찌됐든 얘네들은 일단 그냥 다 알트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미국에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추진 중인 전략적 비축 자산에도 뭐 다른 알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오로지 비트코인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래도 이더리움 ETF도 좀 유입이 좀 있는데 ETF 통한 유입도 비트코인 위주로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트가 특히 뭐 XRP 같은 거 엄청 오르면 막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포모가 막 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는 그렇다고 지금 알트를 사고 있고 뭐 이런 거 한 개도 없거든요. 알트가 막 오른다고 해서 이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할 때가 많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토탈2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기한 부분은 되게 유사해요. 지난 사이클의 모습과 이번 사이클의 모습이 여러모로 되게 좀 비슷합니다. 그런 부분도 되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비트코인만 올랐어요. 토탈2 보시면은 뭐 거의 오른 게 없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봐도 이때는 오히려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뭐 비트코인 장이라는 뜻이죠. 이러다 그 자금이 이제 비트코인이 좀 내려가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때 알트장이 좀 세게 오거든요. 토탈2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떨어지곤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난이도가 높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보시면 3배가 아니네요. 평균적으로 한 8배 정도 올랐거든요. 1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트를 투자하고자 하면 그냥 전 투자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비중을 좀 낮게 비트코인에 좀 많이 담고 비트 위주로 투자를 하고 알트는 약간만 비중을 작게 해서 투자를 하시고 지금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분할하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를 하신 다음에 최소한 몇 달 정도는 그냥 쭉 가져간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오르면 원금 회수하고 나머지만 그냥 쭉 가져가던가. 그러니까 일부는 익절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배가 올랐다. 뭐 XRP 투자한 분들 지금 4배가 됐잖아요. 그럼 최소한 좀 원금 회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금 회수하면은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 원금 회수한 걸로 딴 데 또 투자하는 거는 정말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 원금 회수했으면은 그냥 이건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다음 장에서 또 쓰면 되니까.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트 투자를 하더라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 한 90% 투자하고 알트 한 10% 정도 투자하고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트장이 왔다가 또 이렇게 금방 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많이 오르지만 안 오르는 종목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종목에 좀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좀 시총 큰 알트들을 사는 게 좋은 것 같고 뭐 한두 종목 작은 거 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시총 작은데 몰빵하면 정말 크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갑자기 뭐 마이너스 60%로 떨어질 수 있는 알트는 각별히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분할 투자에서 분산 투자에서 좀 잘 샀다면 그냥 내년 한 4월 한 4-5달 정도는 그냥 쭉 보유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물론 이렇게 다시 올라가서 11월 달에 큰 장이 한 번 더 오긴 했는데 이때는 사실 안 올라간 것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때를 겪은 분들은 아실 텐데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여기에서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때 투자를 되게 활발하게 하던 때라 그리고 비트보다는 알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해서 저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때 제일 많이 올랐던 코인이 일단 솔라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코인이죠. 루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이때 솔라나와 루나로 좀 수익이 좀 크게 났었어요. 그랬다가 요때 여기 갑자기 5월 달에 쭉 빠진 거 보이시죠? 이게 루나가 망했을 때 생긴 지표거든요. 이때 루나로 좀 손해를 꽤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루나로 이익 본 거를 여기서 좀 다 뱉어낸 것 같아요. 제가 운이 좋았던 거는 한 11월 말 정도, 12월까지는 안 가고 한 11월 말 정도에 요쯤에서 아파트를 한 채 사면서 잔금을 내야 돼서 코인을 이때 좀 많이 팔았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좀 복이 됐어요. 저는 지난 사이클에선 완전 초보였거든요. 잘 몰랐고 이러저러 뭐 전략들을 많이 세워봤지만 이건 좀 쥐잡은 격으로 돈을 좀 벌었어요. 운이 좋았죠. 이때는 좀 운으로 돈 번 케이스고 제가 전략 세운 게 아니라 부동산 잔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서 좀 이때를 좀 많이 비껴갖고 루나만 이때 좀 크게 망했었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트는 장기 보유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리플로 이번에 돈 번 분들이 그건 더 잘하실 거예요. 장기 보유해서 존버해서 지금 3,000원 갔으니까 승리하시긴 했는데 일부는 좀 익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XRP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냐 쇼 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위험하거든요. 알트에 이렇게 불장해서 쇼 치면은 2배, 3배 가는 게 흔하기 때문에 1배로 투자해도 청산당합니다. 그러니까 알트 숏 같은 거는 정말 하지 마시고요. 완전 비추합니다. 알트를 숏 치는 거는 뭐 한 2026년엔 모를까 지금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2022년을 보시면 이때는 좀 쭉 1년 동안 빠지잖아요. 요때는 저는 좀 숏으로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계획이긴 합니다. 일종의 해지 차원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크게 솟는 때가 있거든요. 네, 요럴 때를 기다렸다가 숏 쳐야 돼요. 숏을 생각하신다면 공부 많이 하시고 전략 잘 세우고
접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보다는 좀 아주 많이 오른 알트가 좀 쇼치기에는 적당한 것 같고, 앞으로 1년 후에 접근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저도 안 해봤는데 몰빵해서 쇼치는 건 너무 위험하고, 네, 일부만 제 코인 자산의 한 10% 정도 뭐 숏으로 한번 수익을 낼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알트를 꼭 투자하겠다. 그럼 첫 번째는 분할해서 한 방에 몰빵하지 마시고 여러 타임에 분할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종목에 다 사지 마시고 분산해서 매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코인이 생기면 원금은 맨징이라고 하죠. 원금은 일단 현금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한 2배가 올랐다. 그럼 반을 파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현금화한 현금은 그냥 쓰세요. 이걸 또 재투자하면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2배가 되면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2배가 안 됐더라도 내년에 4월 정도 되면은 다 전량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알트 이야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25년 4월쯤에는 전량 매도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수익을 봤다. 100% 막 채우고 싶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량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할 매도해야 돼요. 한 달 동안, 예를 들어 뭐 4월 한 달간, 아니면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을 해서 매도하는 게 저는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면 원금 현금화하고 재진입하지 않고, 이 원칙을 지키는 게 근데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들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알트 투자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번이 빠졌네요. 비트코인 비중을 크게 하고 알트는 좀 작은 비중으로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자산은 코인 자산은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알트가 많이 오르는데 대체 왜 이 시점에 비트코인을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냐? 알트는 이때 다 팔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10년 보유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부동산 유튜버고 부동산 투자자거든요. 지금도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아요. 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매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무슨 뜻이냐면 장기 보유해도 괜찮다. 이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 있죠. 토지, 땅은 지가는 웬만하면 계속 오르거든요. 아파트 가격은 좀 등락이 있지만 토지 가격은 정말 웬만해서는 계속 우상향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이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계속 쭉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자산. 우리가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고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그리고 나스닥을 좋아합니다. 이런데 자꾸 자산을 어로케이션이라고 하나요? 좀 자산을 이렇게 분배해둬야 돼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은 뭐 나스닥에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진 않아요. 뭐 일부 좀 투자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좀 엑싯을 어느 정도 분할 매도는 할 겁니다. 비트코인은 다 팔지 않고 반 정도 팔 생각인데 그 나머지 반을 팔면 나스닥에 좀 투자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단기 관점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은 앞으로는 유튜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트레이딩 강의를 따로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희 트레이딩 수업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월요일인데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